안녕하십니까. 조국당이 그 호남에서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전면전을 선언했다. 조국이가 어제 광주 남구에서 호남 선대위 출범식을 하고요. 전면전이다. 민주당과 우리는 이게 전면전이다. 과연 누가 더 진짜 파란 정당인지 가려보자. 누가 더 파란 정당인지 한번 가려보자. 더 누가 파란지. 민주당과 조국당이 어디가 더 파란지 한번 이렇게 가려보자. 이렇게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세운 게 뭐냐. 땅을 이렇게 파서 뒤집어야 된다. 객토론. 우리 농사 지을 때 이게 한 번씩 이게 밭을 파가지고 이게 뒤집어줘야 그래야 이게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객토한다 그러잖아. 객토. 이걸 이게 내세운 거예요. 실제 조국이 뭐랬냐. 광주에서 어제 뭐랬냐면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도 객토가 필요하다. 농사를 지을 때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심으면 지력이 떨어진다. 좋은 흙을 가져와서 퍼고 땅을 깊이 뒤집어서 산소를 통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객토가 돼야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로 2개월 만에 12석. 그래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래가지고 전라도에서 민주당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조국당이 12석을 받은 거예요. 이게 12석 얻었다. 좋은 종자를 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호남에서 꼭 필요한 나무로 성장하겠다. 또 이게 이재명 정부에 꼭 필요한 농약이자 비료가 되겠다. 조국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필요한 농약이자 비료가 될 것이다. 호남에 꼭 필요한 나무로 성장하겠다. 저번에 12석 종자를 잘 뿌려줬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당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비판해가지고 바로잡겠다. 대표적인 검찰개혁할 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준다거나 이재명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은 확실하게 없애야지. 무슨 보안수사권을 왜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거나 또 민주당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조국당은 비판해가지고 더 새파랗다. 더 이게 개혁적이다. 우리가 더 버릇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조국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개혁을 주장했다. 좌파.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보다 더 파란 정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은 게 봐라. 최근에 나주시장을 보자. 나주란 게 전라도 할 때 전주 나주잖아요. 따라서 나주시장을 보면 실제 조국당의 후보가 김덕수입니다. 예를 드는 거죠. 조국이가 나주를 예를 들은 거야. 그러면서 나주의 시장, 조국당의 후보는 김덕수, 덕자 김덕수. 근데 김덕수는 문재인 때 김부겸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김부겸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공대를 만드는데 기여해가지고 실제 나주에 한전이 있잖아요. 거기 에너지 공대 만드는 게 김덕수 후보. 얼마나 잘했냐, 개혁적으로. 김부겸의 비서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민주당의 후보, 나주시장 후보. 민주당의 나주시장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으로 민영화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후보 나주시장은 이명박 정부 때 비서관이고, 그 다음에 조국당의 후보는 문재인 때 김부겸의 비서관이다. 과연 이게 누가 더 새파라냐, 누가 더 이게 민주당스러운 후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이게 조국당의 호남의 선대위원장이 신장식입니다. 야, 신장식이가 호남권의 총괄 선대본부장인데, 신장식이가 1년의 전과 사범, 음주에다가 무면은 1년의 전과 사범하고요. 그 다음에 당의 사무총장 할 때 당대표 이정미하고 불륜관계 빠져버린 이게 신장식인데요. 라디오 진행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이거든요.
하여튼 신장식이가 또 뭐랬냐. 2002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 무효용받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3명이 전부 호남이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이 썩었다 이거야. 단체장, 기초단체장 3명이 무효받았는데 전부 호남에서 무효가 나왔다. 썩었다 이거야. 지금도 그 호남에 조사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돈봉투나 뭐 이게 핸드폰 한두 명이 아니다.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 썩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조국 당을 반드시 찍어달라.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의 불굴의 의지를, 노무현의 진심을, 문재인의 품격을, 이재명의 효능감을 우리 조국 당이 주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의 불굴의 의지를, 노무현다운 진심을, 문재인다운 품격을, 이재명다운 효능감을, 말은 이게 뭐가 있어? 4명 다 웃기는데 뭐가 있냐고. 네 개가. 이재명이가 무슨 효능감이 있고 문재인이가 무슨 품격이 있어. 노무현의 진심, 김대중의 불굴의 의지, 이걸 이렇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주겠다. 이렇게 신장식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우리 조국 당은 전라남도만 광주하고 전남이 합쳤잖아요. 광주 전남이 그 14명의 기초단체 후보를 냈는데 거의 다 아마 낸 것 같아요. 14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가지고 이제 전면전이다. 호남에서 전면전이다. 이렇게 조국 당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호남 정치 부패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호남에서 상당히 조국 당과 민주당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광역은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그러게 그 기초는요, 여러 변수가 있거든요. 인물 경쟁도 있고요. 또 무소속도 많이 되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조국 당이 몇 석을 뺏을 수도 있겠다, 호남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조국이 평택 선거가 심각하죠. 조국이 그 평택을, 그게 심각합니다. 거기 이제 김용남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넘어간 검사 출신의 김용남 방송하는 거기 민주당 후보 넣었거든요. 그것도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인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재현 진보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유의동 국민의힘,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지지율도 요즘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국이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아무리 봐도 조국이 못 이길 것 같아요. 조국이가 여기서 져버리면 조국 당이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 조국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과연 이게 다음 총선에도 지민 비주로 하겠나? 안 하겠죠. 다음에는 이게 당연히 개편될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민주당이 뭐 합치지거나 하겠죠. 결국 이번에 조국이가 총선에 실패하면요, 조국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거기에 뭐 몇 놈들은 민주당이 뿔뿔이 개별 입당하거나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합당.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의 조국 당의 종말이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이번에 이길 수가 없다. 조국이가 져면 조국 당이 비례니까 지역구인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민주당이 흡수돼가지고 결국에 조국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국의 정치적 운명도 거의 뭐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칭 타칭 대권 주자라고 떠드는 대표적으로 두 명이 좌파 쪽이 조국과 우파 쪽이 한동훈이가 있는데 둘 다 이게 극히 일부의 팬덤을 가지고 팬덤보다 훨씬 많은 비호감층을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생아. 둘이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비슷해요. 둘 다 도련님 정치. 어릴 때부터 자기만 옳고 자기만 아는 도련님 정치. 그러면서 둘 다 비슷해. 스타일이. 팬덤이 양쪽 다 좀 있어. 근데 팬덤도 있지만 비호감층이 더 많아. 조국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래요. 결국에 이번 선거에 아무리 봐도 한동훈과 조국이가 배지를 달기는 어렵다. 결국에 한동훈도 끝나고 조국이도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바뀌어야죠. 이제 한동훈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대선 거론되면서 정치하는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정치판이 진짜 전면 흑갈이 객토를 해야 돼. 객토를 하기는. 조국 니를 없애는 게 객토하는 거라고. 조국 너를 흑갈이 해가지고 없애는 게 그게 객토다 이 말이야. 객토.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또 재밌는 게 조국 당과
민주당이 이제 전면전을 선포했잖아. 누가 더 파란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 운영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조국이가 지금 원한을 품고 있단 말이야. 전면전. 딱 자기가 배치까지 못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국회에서 협조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의석은요. 3개가 있거든요. 과반이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헌법을 개헌하거나 또 이게 탄핵 의결 대통령 할 때는 3분의 2잖아. 그건 이게 불가능해. 200석은. 배신자 없으면. 근데 중요한 게 5분의 3이라는 게 있습니다. 5분의 3이라는 게 그 180석을 말하거든, 원래는요. 근데 지금 이제 배지가 많이 달아나가지고 한 170 몇 석이 5분의 3이 될 거야. 170 몇 석이. 근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160 얼마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게 조국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당처럼 합쳐서 5분의 3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뭐 필리버스터 할 때도 야, 하루 만에 내려와. 너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지? 내려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빨리빨리 법안 통과시키는 게 그게 5분의 3이거든요. 5분의 3. 근데 이제까지는 조국당이 협조해 줬기 때문에 5분의 3이 됐다고. 근데 조국이가 민주당하고 원수가 되고 전면전이다. 왜 내 뺏지도 못하게 공천한 전면전이다. 이러면 이게 국회 협조하지 마. 협조하지 마. 이러면 이게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조국당과 민주당이 쫙 갈라지면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이때가 이재명이가 막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잖아. 앞으로 이게 특검법이 뭐고 이제 조국당이 제동을 건다고. 조국의 뒤끝 장례래요. 조국이가 저하고 대학원 때 교수하고 제가 조교했거든요. 서울법대. 저하고 잘 아는데 방송국에서 저하고 마주치면 유일하게 아는 체 안 하고 먼 산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게 조국입니다. 제가 조국을 많이 비판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악수는 해. 한동훈이도 악수하고 이준석이는 뭐 형님 하고 악수하고 다 악수는 한다고. 이재명도 악수한다고. 근데 조국이는 먼 산 보고 가버린다고. 뒤끝 장렬해. 근데 이번에 평택에 나갔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하니까 완전히 조국에 삐졌다고. 그러면서 이게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도 협조가 안 되면 이재명이는 어떤 법도 마음대로 이렇게 통과 못 시켜. 필리버스터 무한대 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24시간 만에 종료시키려면 5분의 3이 필요한데 조국당이 협조 안 해주면 되냐고. 그러면 이게 법안 통과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5분의 3이 필요한 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재명이 국회 장악이 조국당이 협조 안 해주면 완전히 국회 장악이 끝날 수 있다. 그럼 이게 우리로서는 대호재다. 조국당과 이재명 민주당의 분열은 우리 우파로서는 대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